자, 요즘 우리나라와 대만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이른바 좀 왕따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미증시도 좋은데 우리 시장과 대만 증시가 유독 좋지 않죠. 사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삼성전자인 만큼 대만도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대만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을 대표 회사로 가지고 있고 시가총액도 가장 크다는 측면에서 한때는 주식도 연동이 됐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그런 흐름이 없다가 요즘에는 반도체 시장에서 그리고 이 업황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독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와 대만 증시가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증시가 좀 흔들림이 나오고 있어서 도대체 이 기저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요. 저희도 굿모닝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 한번 집중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대만 증시가 흔들리는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코로나19 이야기를 꼽고 있습니다. 저희 작년 이맘때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에 100명이 나와도 이게 처음 접하는 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에 떨었었죠. 작년 이맘때는 거리에 정말 개미 한 마리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만 현지가 지금 딱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확진자 수가 전혀 없는 이른바 코로나 청정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확진자 수가 한 300명 정도 늘고 있어서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타이베이시의 모든 학교 문을 18일부터 2주간 닫는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최근 대만 증시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19의 갑자기 급격한 확산 때문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대만과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종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 관련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사실 기저에는 어떤 우려감이 있는지도 함께 계속해서 고민하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간밤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워너미디어들을 소유한 미국의 통신회사인 AT&T가 케이블 TV 채널 사업자인 디스커버리를 합병해서 스트리밍 시장에 나섭니다. 사실 AT&T는 지난 2018년에 워너미디어의 전신인 타임워너를 인수하면서 미디어 사업에 이미 뛰어든 바 있죠. 그런데 시장이 케이블 시장에서 스트리밍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실적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개하고자 본격적으로 리얼리티 TV, 다큐멘터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디스커버리 채널을 인수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항마로는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를 경쟁자로 생각해서 이런 어떤 경쟁자들을 뛰어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미디어 시장에 어떤 지각 변동이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이런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행보에 역시 주목을 하셔야 우리 시장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뱅크가 실적을 내놨는데요. 지난해 1분기 이익이 185억 지난해 1분기 작년보다 185억 원은 152% 늘어난 순이익 46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카카오뱅크 사용하신 거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죠. 친구들과 혹은 동료들과 소소한 어떤 계좌 결제가 필요할 때에는 너무나 쉽게 카카오뱅크로 이런 결제를 하시는 것이 이제 생활화된 만큼 본격적으로 실적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 내외 1위 모바일 트래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뱅킹과 또 플랫폼 비즈니스 부분에서도 고른 성장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이용자 수가 작년에는 1,000명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70만 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아마 집에서 결제를 많이 하시는 만큼 외출 안 하시고요. 온라인 거래 많이 하시는 만큼 바로 그런 수혜를 또 카카오뱅크가 고스란히 이어받은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티를 기반으로 한 이 모빌리티가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는가 했더니 우리나라 시장의 상장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소식이 IB 업계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르면 하반기 중에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티의 회사를 이제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의 놀라운 실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 주가가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죠. 회사에서는 계속 부인을 하기도 하고 관련 공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모더나 백신을 사실상 생산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어제는 연합에서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고 있어서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생산 기지로 떠오를 전망이다라면서 이 기사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CMO 계약을 맺은 데 이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모더나 백신을 생산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쓰게 된 배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존림 대표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19일 날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아마도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에 합의하는 어떤 서명을 하지 않겠느냐. 이미 합의가 돼서 본격적으로 출국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업계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와 같은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와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유력하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수급 소식입니다. 국민연금, 그동안 뭘 샀는지 살펴봤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할 수 있는 국내 주식 비중 한도가 이제 꽉 차서 계속해서 주식을 매도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원성을 샀는데요. 지난 4월 열린 기금리를 통해서 주식 보유 비중을 확대를 했지만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지 않고 다행히 많이 팔지는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이른바 좀 관망을 할 때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나 봤더니 작년과 포트폴리오가 비슷했습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테슬라 등의 이른바 빅테크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결국 이 지난해 말과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가 유사한 겁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요. 애플 비중이 5%로 가장 많았고요. 뒤를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4%,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테슬라 이런 종목군들이 총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나스닥이 최근에 조정을 보이자 이런 빅테크 기업을 본격적으로 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의 이런 투자 포트폴리오도 저희 투자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참고할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국내 파운드리 업체인 키파운드리의 완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어제 오후에 한 언론사를 통해서 단독으로 전해진 뒤에 오늘 모든 언론에서 이 기사를 함께 받아 쓰고 있네요. SK 하이닉스가 옛 마그나칩 파운드리 부문인 키파운드리 인수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소식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의 지분 절반을 추가로 인수해서 이 키파운드리 회사를 완전히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인수 가격도 지금의 어떤 업황을 고려하면 상당히 싼 가격대다라고 투자자들은 또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것이 장 전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 출발하면서 SK하이닉스 주가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좀 신중하게 살펴보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어떨까. 그리고 저희도 방송 중에 관련한 코멘트가 나오면 또 적극적으로 듣고 묻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직접 연결해서 이번에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목하고 계신 이슈는 뭡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그 메신저 리보액산 백신, 이른바 mRNA 백신 관련주가 독보적으로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도 일단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현제약이 어제 상한가로 마감했고 올리페스가 28.9% 상승, 그 진원생명과학이 25.8% 상승, 그리고 아미노로직스 24.7% 상승, 아이진이 13.9% 상승했습니다. 상한가로 마감한 이현제약의 경우 최근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등을 발표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향후 확보하는 대금의 대부분이 현재 건설 중인 충주 공장에 투입된다고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mRNA 백신 관련주는 지난주 초반부터 상승이 나타났는데 초기에는 화이자 백신을 국내 기업이 위탁 생산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시작으로 출발했는데 그 이후 모더나 백신의 위탁 생산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원료를 납품하거나 백신과 관련한 필수 원료 공급업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러한 소식에 더해 지난 금요일에는 정부가 mRNA 백신과 관련해
진행한 기술 수요 조사를 발표를 했었는데 17개 기업에서 백신 관련한 기술 개발 의향을 표적했다고 해서 국내 그 mRNA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에 더해서 국내 mRNA 백신 개발과 관련해 시설을 좀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어제는 더욱더 특히 더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 mRNA 백신을 최초로 개발한 곳은 화이저와 모더나인데요. mRNA 백신은 기존 DNA 방식의 백신과는 달리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을 세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서 현재까지로는 다른 백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작용 확률이 낮고요. 그리고 신속하게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도에 취약하고 화학 물질에도 약하기 때문에 mRNA를 몸속에 주입하기 위해서는 나노 지질입자로 감싸는 기술이 필요하기에 국내 기업이 백신을 개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mRNA 백신 개발 자체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다른 CMO 기업들의 그런 위탁 생산에 주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백신과 관련한 기술 지원 의향을 밝히면서 이제는 위탁 생산과 함께 국내 백신 개발 가능성에 둘 다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mRNA 백신 관련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투자자라면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공식적으로 생산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테마로서 좀 더 매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이번 주말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대감에 이번 주까지는 테마로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정상화되고 안정을 찾는다면 단기적으로 상승한 백신 관련주보다는 단기 낙폭이 가대한 종목으로 수급이 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현재 그 백신주 내에서 순환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순환매가 일단락되는 시점에서는 시장의 관심이 좀 사라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mRNA 백신 테마는 아직까지는 매매 가능하지만 특히 이번 주는 좀 신중한 자세로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을 마지막에 잘 언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mRNA 백신 관련주를 투자하시는 분들, 기존의 보유자 입장에서 이번 주 정도까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슬슬 좀 뭐랄까요, 관리를 해야 할 때다. 주가가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라는 측면의 투자 전략으로 정리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올랐던 종목들은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순환매가 일단락되는 시점에서는 좀 테마로서의 그런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 백신 공급 위탁 생산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올 것을 생각하고 이른바 재료 매매 차원으로 이 종목들을 접근하는 것인데 이번 주말에 이렇게 소식이 나오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것을 재료를 확인했다라면서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뭐 추가 상승의 여력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뒤의 방향성은 우리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사실 재료 노출에 따른 그런 것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강한 테마이기 때문에 테마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매매 정도는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이사님의 방송을 듣고 이제 신규로 좀 관심 가져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낙폭 과대 종목은 접근할 만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 정도는 지금 신규로 관심 가져봐도 될 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실 만한 상장사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전부 최근에 그 종목들이 다들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단기 낙폭 과대라는 것은 제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드린 거고요. mRNA 관련주에서는 사실 그날마다 상황이 달리 전개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관심 종목 창을 띄워놓으시고 그중에서 가장 강한 거와 비슷한 유사한 종목들 요 두 종목만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어제와 같은 경우에는 이현제약과 아미노로직스였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혹시 오늘 신규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도 있을까요? 저는 사실 너무 집요합니까? 이렇게 갑자기 좀 당황스럽는데요. 네네. 네. 왜냐하면 저희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다, 관심을 가져보라라고 했으면 좀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계신 투자 전략 그대로. 네네. 네네. 네. 그렇다면 어제 관심 가졌던 그 기업들 여전히 관심권에서 보고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는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